제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위치한 발트해는 먼 옛날부터 해상무역이 잦았던 해역이다. 이로 인해 침몰된 난파선이 자주 발견되기도 했는데 2011년 스웨덴의 해저 탐사 회사인 오션엑스팀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과거의 난파선을 찾기 위해 발트해의 얼음을 깨고 수중 탐사 장치를 내려 보내게 된다. 그렇게 순조롭게 탐사를 이어가던 중 탐사기계가 수심 91m 지점에서 특이한 구조물을 하나 포착하게 된다. 수중 탐사 장치 소나에 찍힌 것은 자연적인 바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인위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 직경 60m, 두께 8m에 달하는 이 물체는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밀레니엄 팔콘 같은 우주선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오션엑스팀은 소나 이미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물체가 인공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이것은 일명 발트해 기계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인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각국의 학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2차 탐사 일정에 쏠리게 된다. 오션엑스팀은 물체를 더 정밀하게 탐사하기 위해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어서 2차 탐사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물체를 근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물체 200m 이내로 접근하자 탐사기기의 전파 교란이 발생하게 된다. 전파 교란 이상은 지상의 탐사 장비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2차 탐사는 아쉬움만을 남긴 채 끝나게 된다. 하지만 물체가 전자파 이상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신무기, 나치가 비밀리에 만들던 잠수함 등 갖가지 가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2차 탐사로 추가적으로 밝혀진 정보 또한 많았는데 발트해 기계 근처에 주변 지형과 다른 검은색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최초로 관찰한 오션엑스팀의 피터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게 된다. 뭔가고 직경이 60m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선이 바다로 추락하였고 바다 밑에 바위와 부딪히며 길게 쓸린 충돌운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라고 피터 린드버그는 언론에 공식 발표하며 물체가 UFO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UFO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USO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즉 미확인 수중물체를 일컫는 말이다. 간혹 바다에서 목격되는 UFO와 비슷한 미스테리한 인공물체들을 통칭 USO라고 칭하고 있었다. 확실히 발트해 기계는 인공적인 물체처럼 보였는데 논란이 심화되자 각국의 학자들은 저마다의 가설을 내놓기 시작한다. 그것은 거대한 망간 결절입니다. 발트해 기계가 깊은 해저에서 발견되는 망간 결절이며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크기가 커서 특이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라고 해양 지질학자 톰 브로든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발표한다. 보통 망간 결절은 수심 4000m에서 발견되는 반면 발트해의 미확인 물체는 수심 90m 정도에서 발견되었다. 더군다나 물체 주변에서 발트해 기계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암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확인 물체가 망간 결절의 확률은 현저히 낮을 것이라 예측했다. 해당 물체가 기계가 아닌 유기체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가설도 제시되었다. 그것은 고대 수중생물의 화석일 수 있다 라고 해양학자 카일 킹만이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해양학자들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 중 10%도 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고대의 바다에는 어떠한 것들이 돌아다녔을지 예측조차 어렵다고 했다. 해양학자 카일 킹만은 이 물체가 먼 과거 바다에 살았던 고대 생물의 뼈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발트해 기계를 촬영한 음파 탐지 사진 몇 장으로는 이것이 한때 살아있었던 생물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다. 반면 발트해 기계가 금속 혹은 인공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학자는 많았었다. 지질학자인 스티브 와이너라는 박사는 해당 물체의 형태에 대해 자연이 스스로 복제할 수 없는 형태와 구조, 오히려 금속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였다. 고고학자인 안드레아스 올스는 발트해 기계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역사적인 발견에
굳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이유는 없습니다. 몇 장의 수중 음파 사진만으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은 인간이든 외계인이든 누군가 만든 물체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설들이 난무할수록 오션엑스팀에 대한 재탐사 압박도 심해져 갔으며 오션엑스팀은 몇 차례의 탐사를 더 진행한 끝에 발트의 기계에서 표본 샘플을 채취해내는데 성공하게 된다. 그런 다음 샘플을 분석한 스톡홀름 대학의 불꽃 비어투 박사는 샘플의 성분이 해저 밑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화강암, 편마암, 사암이라고 발표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각종 퇴적물들이 물체의 표면을 두껍게 덮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의 정체를 밝혀내려면 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라고 스톡홀름 대학 불꽃 비어투 박사는 발표를 했다. 오션엑스팀의 팀원들도 탐사 장비의 이상으로 인해 샘플 채취에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발트의 기계가 단순한 바위일 수 있다는 발표에 세간의 관심은 순식간에 야유로 바뀌게 되었다. 스톡홀름 대학 비어투 박사의 샘플 발표 소식만 가지고 기자들은 오션엑스팀이 장사를 하기 위해 쇼를 했다 라는 식의 기사들을 언론에 쏟아냈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와 협의하며 발트의 기계의 인양 작업을 준비하던 오션엑스팀의 모든 탐사는 전면 중단되었다. 탐사를 맡았던 오션엑스팀의 린드버그는 억울함을 표하며 샘플 채취 당시 분석하였던 자료 하나를 공개하였다. 린드버그는 발트의 기계가 아래쪽 지면과 맞닿아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민심은 돌아서 버렸고 오션엑스팀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탐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발트의 미스터리 인공 구조물로 인해 이들이 상당한 재미를 본 것은 사실이다. 탐사를 주도한 피터 린드버그는 자신의 고국인 스웨덴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채널 인터뷰 등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오션엑스팀은 여전히 UFO 신봉자들의 설렘을 즐기는 것 같다. 오션엑스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옷을 판매하는 한편 여전히 발트에 가라앉아 있는 미스터리한 구조물의 상상도 그림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린드버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탐사에 나설 당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운석이 아닐까라는 것이었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뭔가 다른 것이었다. 발트해에서 화산 활동이 없었는데도 운석과 비슷한 물질이 나온 것은 더 이상한 일이라고 거론했다. 내년이면 2023년 현재까지도 발트의 기계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바다 밑에 잠들어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 그 물체는 먼 과거에 지구에 추락한 UFO일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일까?